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실천 집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은행 다닐 때,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자격증도 많이 있다고 하다 보니까 좀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 이 직원 대상이나 뭐 신입 직원 연수도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땄느냐, 이 자격증을 어떻게 공부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을 당시에 노하우를 좀 알려드린 거니까,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천을 하는데, 이 실천 단계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뭐 공부고 나발이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부정적인 것을 모두 멀리해야 돼요. 일단 내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지치고 힘들고 뭐 굉장히 갖은 고난과 역경이 존재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누군가 초치는 애들이 꼭 있어요. 야, 네가 해서 뭐해? 너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모든 다 멀리해야 됩니다. 일단 친구, 지인, 동료, 엄마 아빠마저도 이게 부정적이다. 그 순간 일단은 멀리 하세요. 그러니까 멀리 한다는 게 뭐 이제 얘기를 하거나 이런 걸 좀 줄이고 한다는 걸 얘기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겠죠. 특히 요즘은 이 커뮤니티 같은 게 있는데 특히 오픈 채팅방이나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굉장히 악의적인 친구들이 많은데 이거 진짜 100% 멀리 해야 됩니다. 뭐 몇 개 맞아서 합격한다더라. 뭐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때그때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 의미 없는 얘기들입니다. 뭐 그다음에 뭐 카페라든가 뭐 이런 데 있죠. 다 의미 없는 숫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다 멀리하고 항상 긍정적인 것만 보자. 전 지금도 긍정적인 것만 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뭐 그냥 말도 최대한 긍정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막 그 좀비 영화 이런 거 잘 안 봐요. 부정적인 걸 잘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시험 기간이나 중요한 게 있으면 그런 걸 안 하려고 하죠. 자, 그다음에 6개월만 딱 고생한다. 그러니까 지금 5개월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5개월이나 4개월만 고생한다. 뭐 3개월만 고생한다. 이런 식으로 딱 그 기간을 정해 놓는 거죠. 자, 아까 얘기했지만 어, 이 저녁에 들어갔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 일을 끝내고 갈 때는 그 휴일 전날 이럴 때 공부할 때 있잖아요. 특히 퇴근하고 집에 갈 때 공부하러 가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장소. 그 장소에 첫 번째 씻지 않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씻는 순간 그냥 퍼지거든요. 그 먹는 순간 졸려요. 그래서 일단 씻지 않기, 먹지 않기 이게 되게 저한테는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 이 체력 관리가 좀 문제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막 갑자기 또 되게 그 이 노동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마트나 이런 데 일하면서 땀이 많이 나고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 이것도 관건이긴 한데, 일단 저도 막 돈 먼지 엄청나게 쓰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도 그냥 저는 씻지 않고 먹지 않았습니다. 공부하고 집에 가서 다 씻고, 먹는 거는 근데 또 들어가서 먹기엔 좀 그렇잖아요. 저녁 같은 경우는 좀 안 먹고 그냥 뭐 에너지바나 이런 걸로 거의 때웠던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렇게, 이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저한테는. 자, 그 다음에, 저한테 이게 되게 좋았는데, 나에게 선물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격증을 딸 때마다 이제 선물을 했는데, 따기 전에 이거 따면 내가 이걸 선물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선물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 따면 이것 주고 이거 주고 이런 거 했었는데 좀 비싼 거 하세요. 비싼 거. 그러니까 뭐 해외여행을 한다거나 좀 큰 걸 거는 거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시계에 좀 빠져가지고 그 CFP를 따면 나한테 이걸 선물한 거죠. 그러니까 남이 선물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한테 선물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공부하면 돈을 쓸 데가 없어요. 돈 쓸 시간이 어디 있어요? 돈 쓸 시간도 없고 뭐 누구 만나지도 않기 때문에 돈이 모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 당시에 한 200만 원 정도, 25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태그오일한 건데 저는 지금은 시계는 잘 안 차는데 그 당시에 시계에 좀 빠져가지고 막 되게 비싼 거 많이 샀었어요. 그래서 예전 롤렉스도 샀었고 했었는데 지금은 뭐 다 팔아가지고 없습니다. 시계라는 게 뭐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뭐 무겁기만 해요. 이게 되게 무겁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주세요.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공부 사실을 알려야 하냐, 공부 사실을 알리지 않아야 되냐 이게 두 개가 관건인데 알려야 한다. 그리고 알려야 하지 않아야 한다. 두 개가 되게 모순관계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 자,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런 인생을 항상 서포트 해주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항상 잘 되라고 해주고 항상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알리는 게 좋아요. 이게 알리면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실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동기부여도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게 회사에서 좀 높은 사람들이 제가 공부하는 걸 알게 되면은 굉장히 그 혜택을 좀 많이 주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뒤에 있는 부지점장이 좀 잘 나가셨는데 저를 되게 이뻐해가지고 막 휴가도 되게 몰아가지고 막 쓰게끔 해주고 그때 당시에 뭐 CFP 같은 거 딸 때는 저희가 휴가가 2주가 있거든요, 원래. 몰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10일이죠.
그럼 대충 휴가 붙이고 하면은 한 10며칠 그냥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뭐 관세사 딸 때도 거의 한 3주 동안 쉬었어요. 3주 동안 2주 원래 쓰니까 그건 냅두고 휴가 같은 걸 다 저한테 그냥 주시더라고요. 그냥 공부하고 와라. 그렇게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붙을 수 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건 되게 좋은데 부정적인 사람들 있죠. 특히 회사에서도 네가 뭘 돼? 회사에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혹시 뭐 졸 수도 있고 뭐 회사의 업무가 조금 그러니까 내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조금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들 이런 거죠. 야, 너 공부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야, 너 직장 생활 열심히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알리는 것과 알리지 않는 게 있는데 저는 좀 알리지 않는 쪽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회생활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전 좀 알리지 않는 편이었는데 일단 따고 말했죠. 다 놀랬었는데 아무튼가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하셔라. 근데 전 이제 좀 후자 쪽을 알리지 않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집중을 하는 건데 집중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쓰면서 공부를 했는데 모르는 걸 쓰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걸 찾는 거예요. 읽다가 그걸 써요. 글씨로 쓰고서 그걸 찾는 연습. 그러니까 좀 쓰다 보면 집중이 잘 되거든요. 나중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러니까 집중 부분은 좀 더 공부법에 대해서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계획을 짜잖아요. 그럼 그 일정에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월화수가 있는데 월화수를 짤 때 매 주 계획, 매 월 계획,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마지막까지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럼 하루의 계획을 안 하게 되면 이게 계속 미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될 양은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점점 스트레스가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을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좀 약간 억압을 주는 거죠. 자, 그다음에 한가할 때 회사가 항상 바쁘진 않거든요. 한가하잖아요. 한가하다고 책을 딱 펴내놓고 공부할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특히 서포터가 옆에 있다. 그러니까 뭐 되게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야, 너 그냥 공부해. 이 시간에 막 이렇게 놀지 말고 야, 하나라도 더 이렇게 공부해. 이런 분이 있겠지만 90%는 대부분 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알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책을 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암기 과목이나 머리로 푸는 거예요. 머리로. 제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머리로 떠올리기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었어요. 그러니까 전날 공부한 거를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저희가 보통 은행은 한 11시부터 12시까지가 좀 한가합니다. 제가 이제 오피스가에 있어가지고 용산 쪽에 있었거든요. 처음에. 그때 자격증을 많이 따는데 용산 오피스가라서 보통 1시부터 좀 바빠져요. 점심 먹고 나서부터 쭉 바빠지니까 아침은 좀 한가하거든요. 그럼 다 준비해 놓고 뭐 하면서 이제 멍 때리는 거죠. 이제 멍 때리기 훈련을 하는 거예요. 멍 때리면서 뭘 하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제 뭐 일하는 척 하는 거죠. 이렇게 뭐 마우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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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멍 때리면서 뭘 하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어저께 공부했던 거를 쭉 상기시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리를 풀었어요. 뭐 거속시를 풀었다면 아,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아갔었지. 소금물은 이렇게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었지라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시간도 효율적이고. 자, 그 다음에 틀린 문제는 10번 푼다는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이 멍 때릴 때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트 일할 때도 마트 다 올린 다음에 가만히 서 있잖아요. 딱 하면서 담배를 피면서 멍 때리는 거죠. 멍 때리면서 아까 문제 풀었던 게 왜 안 풀렸지?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생각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쵸? 그 생각만큼은 여러분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써도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얻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합격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저는 이제 좀 성공을 좀 너무 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날 알아주는 방법이 몇 가지가 없는데, 저는 이제 본사에서도 일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일해봤지만, 몰라요. 직원이 3만 명인데, 제가 열심히 한다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리는 그런 약간의 그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공부를 잘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그 인사부에 관련돼 있는 그런 인력개발실에서 교육도 많이 하고, 외환 관련된 건 제가 은행에서 굉장히 좀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윗사람도 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교육 기회도 있고, 좋은 자리도 옮기게 되고, 뭐 이렇게 됐었거든요. 저는 알리는 수단으로 저는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이 자격증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증과 취업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다 해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 회사 모토기도 한데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연봉의 앞자리가 바뀌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바뀔 수도 있고 굉장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죠. 자격증과 다르게. 물론 뭐 자격증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자격증이 있다면 그렇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취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막 억울했던 거 생각하고 막 어쨌든간 뭐 복수심이 됐던 뭐가 됐던 성공에 대한 그 열망이 됐던 뭔지 모르지만 이 시험을 합격해야 되는 이유를 꼭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집중이 잘 되거든요. 자, 그리고 걱정이라는 건, 자, 여러분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걱정한다고 해결되나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 시험이 어려우면 어떡하지? 그다음에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니, 보지도 않았는데 뭘 떨어져요? 아니, 어려우면 어떡할 건데요? 어려우면 다 어렵잖아요.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자, 걱정은 정말 쓸모없는 거죠. 우리는 닥친 일에 해결만 하면 되잖아요. 제가 이거 어렸을 때 알게 됐는데 의미가 없더라고요. 걱정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일의 대책과 해결책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방법이 뭐죠? 공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공부를 하면 집중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계획을 짜면 되는 거고, 그에 맞추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런 아주 간단한 프로세스를 만들면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 공부를 해라. 자,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그 퀸즈 레빗이라고 본 적 있나요? 퀸즈 레빗? 제가 이거 아까 여기서 한가할 때 암기 까먹게 떠올려라. 이게 그 장기 체스 드라마 그 드라마인데 이 여자분이 체스 대회 막 굉장히 잘하는 친구인데 이게 머릿속에 이게 막 장기판이 이렇게 장기 말이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쭉 돌아다니는 그런 영상이 나오거든요. 쫙 돌아다니는데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띄우는 거죠. 그런 것처럼 공부할 때 이렇게 띄우는 거죠. 저도 막 공부하면서 왜 암기할 게 하도 많으니까 그표 같은 걸 머릿속으로 띄워요. 그래서 이게 이건 이거였지, 장단점 분류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쭉쭉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물론 뭐 직장인들이 특히 그렇죠. 학생분들은 좀 덜한데 학생분들도 시간이 널널한 건 아닙니다. 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제 해결, 의사소통, 수리, 자료 해석, 그다음에 뭐 그런 게 있죠. 어휘가 너무 많이면 나아요. 어휘 외우면 되죠. 사자성어 외우면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모르는 걸 채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좀 너무 많이 채우는 건 문제가 있긴 하지만 효율을 따지면은 끝도 없기 때문에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할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장인들은 항상 이 학생보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집중이 됩니다. 왜냐? 남들이 학생이 2시간 동안 공부하는 걸 난 1시간 만에 해야 겨우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럼 학생들은 2시간 동안 좀 널널하게 하더라도 난 1시간 동안에 좀 더 빡시게 하면 이 질이 같아지기 때문에 1시간이 2시간을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하자. 자, 하루에 공부할 양을 정하면 집중이 잘 됩니다. 왜냐? 할당량이 있으면 이것만 채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표를 가졌다면 그 할당량을 채우는 목표를 채우는 방식으로 나가면 좀 더 효과적입니다. 자, 오늘은 응용수리 100개만 풀고 가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료에서 1회부터 10회까지만 다 풀고 가야지. 이렇게 할당량을 나한테 주는 거죠. 자, 그다음에 공부량을 끝내지 못하면 좀 잠이 안 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 억울한 거 있잖아. 억울해. 아, 이걸 못 끝냈지? 아, 진짜 억울하다. 잠이 오면 안 되죠. 그래서 막판에는 거의 한 2시간, 3시간씩 잤었는데, 한 2달, 3달. 그래서 굉장히 간절했죠. 그러니까 이걸 좀 붙어야겠다. 왜냐면 공부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이걸 또 해야 되냐? 라는 생각에 하고 나면 또 하고 싶어지긴 하는데, 자격증 한번 따니까 이게 중독이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야, 이번만에 끝내자.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떨어지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너무 귀찮잖아요. 한 방에 끝내자. 이렇게 간절해야 된다. 아, 이건 좀 오반데, 저 그때 당시 한 10kg 넘게 빠졌거든요. 뭐 자격증 공부만 하고 살이 빠졌어요. 뭐 먹지도 않고 막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잠도 못 자고 하니까 정말 살이 쪽쪽 빠졌었는데, 이렇게 빠지라는 게 아니라, 빠질 생각으로 공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체력 관리를 되게 잘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체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아침에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홍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광고는 아니고 제가 이걸 먹었거든요. 홍삼통 골드라는 거. 요즘 짜먹는 것도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한 하루에 많게 먹을 때만 5개, 6개씩 먹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비싸거든요. 이게 좀 달아요. 맛있어요. 그냥 2, 3개도 그냥 먹었습니다. 이게 밥 대신 먹어도 될 정도로 달달하니 맛있어요. 물리지도 않고. 저 이걸 많이 먹었었는데, 뭐 협찬받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당시 엄청 먹었다. 지금은 더 좋은 게 나오니까 뭐 스틱으로 된 거 이렇게 짜먹는 거 많잖아요. 이건 좀 커요. 그래서 막 5개씩 들고 다니면서 막 아침, 저녁으로 막 먹었는데,
이것도 효과가 막 계속 먹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약간 그 내성이 생기더라고요. 먹어도 이제 효과가 없는 거야. 너무 체력을 많이 쓰니까 이제 이걸 먹어도 효과가 없으니까 약간 뭐 어떻게 되냐면 한 3개월 남겨놓고 먹으면 딱 좋아요. 2달 정도 하다 보면 지치거든요. 계속 먹다가 이거 이렇게 먹으면 좋으니까. 그리고 보양 음식, 뭐 비타민, 뭐 닥치는 대로 먹으세요. 그냥 저는 그때 막 뭐 비타민 C, 뭐 맨날 누가 주면 다 먹었어요. 그냥 뭐 좋든 나쁘든 그냥 막 먹었습니다. 자, 휴가를 시험에 맞춥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여름 휴가도 가고, 봄 휴가도 가고, 그다음에 주말 휴가도 쓰고, 언제 공부합니까? 언제? 그쵸? 휴가를 시험에다 맞춰서 이때 폭발적으로 다 몰아써야죠. 마지막 필살기다. 응축시킨 마지막이다. 이때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시험 기간이 다가올수록, 이 공부 시간이 더 중요할 거 아닙니까? 처음보다? 당연히 이때 많이 써야죠. 그렇겠죠? 자, 그러니까 이때 무조건 맞출 수 있도록 이때 아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월차도 쓰지 말고 버티세요. 버티다가. 그래서 모든 것을 시험에 맞추고 뭐 다 뭐 짧잖아요. 뭐 4개월 정도만 하면 되니까. 그죠? 하루로 따지면은 굉장히 길거든요. 뭐 일주일 정도를 따지면 굉장히 긴데 이게 4개월, 5개월 놓고 보면 되게 짧죠? 그죠? 그래서 내가 진짜 한 달만 더 시간 있었어도 2달만 더 시간 있었어도 맨날 그 생각 하잖아요. 그런 거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보자 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해봐서 아는데 공부도 약간 성공 방정식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좀 이렇게 작은 거를 성공하면 계속 성공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을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잖아요. 그럼 정말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뭐 경제 지주가 됐건 농협 은행이 됐건 더 높은 것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어차피 공부한 게 똑같으니까. 그죠? 논술 같은 것만 좀만 준비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걸 발판으로 더 큰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시험은 만만치 않은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이 바뀌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면 반드시 이번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강의 끝내도록 할게요. 끝.